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꼭두선이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러 왔거든요. 이름이 꼭두선입니다. 지금 얘는 지금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어요. 산과 들판에 뭐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게 보시면은 지금 덩굴이잖아요. 이게 이런 덤불 속에서 이게 자랍니다. 이게. 자,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는데, 잎은 지금 꼭두선이는 이게 마디마다 잎이 4개, 내장은 잎이 십자형으로 자리하고 여기 생긴 것은 꼭 이렇게 우리 심장 모양 있잖아요. 심장꼴로 생겼습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꽃이 폈잖아요. 지금 꽃이 폈는데, 이게 이제 지고 나면 저기 그 2개가 서로 붙은 둥근 열매를 맺혀서 다 익으면 이렇게 검정색을 띱니다. 제가 알기로는 꼭두선이는 저기 항암작용이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뭐 위암도 좋고 뭐 자궁암도 있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꼭두선이는요, 과산용, 모수, 천초, 가삼자리, 또 갈퀴잎이라고도 하고요. 한자어로는 천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선 초기에 고읍두송으로 불리었다가 그 뒤에는 이게 곱도송, 곡도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두선이가 된 것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네모지고 줄기가 네모져요. 참 특이한 덩굴이죠. 다 동글동글한데 얘는 덩굴인데도 줄기가 네모집니다. 거기다 줄기가 네모지고요. 네, 속이 비었어요. 그리고 한번 거기다가 네. 아주 가시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네. 이게 덩굴이라서 지금 가시가 끊기가 좀 그래요. 여기 굵고 내가 하나 끊어줄게요. 여기 보면은 잎사귀도 좀 잎사귀는 그렇게 뭐 가시가 여기 있다. 잎사귀도 지금 보니까 네. 지금 뒤가 까칠까칠합니다 지금. 아이고, 이렇게 줄기가 가운데가 통이 비었어요. 비었네요 진짜 이게. 네. 떴는데 비었네요 여기가. 그렇죠. 네. 이 꼭두선이를 우리가 봄에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아주 작았죠 그때는. 네. 그럴 때 꼭두선이의 어린 잎은요, 삶아서 쓴맛을 우려내고 나물로 먹고요. 또 뿌리는 원료로 해서 꼭두선이 빛의 빨간 물감을 만든답니다. 대단하죠. 이름도 이쁜데 물감도 많으니까 귀엽네요. 예. 네. 이 생양명인 청근은 그 꼭두선이 뿌리를 말린 것이고요. 이 뿌리가 지혈작용이 현재에서 코피가 그치지 않거나 대변 시의 출혈, 또 위출혈 등의 증상에 쓰이고요. 부인의 자궁출혈과 열이 있으면서 생리가 없는 증상에도 이용되고요. 만성기관지염으로 기침과 가래가 그치지 않을 때나 황달, 또 그 밖에 타박상으로 뇌출혈이 있고요. 함부가 부어 있을 때에도 사용한답니다. 또한 출혈성 설사에 피와 설사를 먹게 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기도 했고요. 소화 기능이 허약한 사람에게는 이 꼭두선이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약으로 쓸 때는 주로 탕으로 하거나요, 환제나 산제로 해서 사용하고요. 술을 담가서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꼭두선이를 복용 중에는 고삼을 금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고삼 한번 보여드렸죠? 네, 고삼 보여드렸죠. 한번 찾아보면 고삼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꼭두선이에는요, 항암 효능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꼭두선이 뿌리를 달인 물을 이용한 실험에서도요, 암세포의 90% 이상이 억제 효과를 나타냈답니다. 암세포의 90%를 억제한다고요? 예, 억제했어요. 아예 실제로 연구를 했어요, 실험은. 엄청나게 대단한 효능의 약재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얘도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군요. 그렇죠. 특히 꼭두선이는요, 식도암, 자궁암, 임파선 좀 흔하지 않은 암인데요. 네. 예, 또 위암에 좋고요. 백혈병 등에 매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백혈병 텔레비에서 보면 되게 머리도 막 잘라가고 위험하고 안 좋던데. 그렇죠. 특히 요새는 성인들도 백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또한 꼭두선이에는요, 루베이트리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소변이 산성화와 인산칼륨으로 발생한 신장과 방광의 결석을 녹이는 효능이 있답니다. 방광결석, 신장결석 들어보셨죠? 막히면은 소변도 못 넣어가지고 위험해요. 예. 위험합니다. 이 결석을 녹인답니다. 결석을 녹인 거. 예. 결석 제거에 좋군요. 탁월하군요. 그렇죠.
예, 이 그 단단한 결석이 거칠어지면서 구멍이 생기고 이 결석이 차츰 부풀어 올라서 녹게 되는데, 이런 상태로 그 소변을 통해 조금씩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킨답니다. 그러면서 결석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고통 없이 결석이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아, 나 저희가 효능 중에서 제일 좀 항암 작용 빼고 제일 센 것 같습니다. 결석 제거가. 네, 그리고 꼭두선이는요, 신경초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이는 무릎 통증과 관절 통증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대요. 특히 퇴행성 관절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답니다. 여자분들 좀 40대 넘어가면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 꼭두선이가 탁월한 효능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경통이나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꼭두선이를 꾸준히 섭취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얻으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예, 구내염하고 편도선염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꼭두선이 달인 물로 수시로 가글을 하면요, 이러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만성 기관지염이나 잇몸 출혈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이와 같은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한테 강력히 추천해드리는 약재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좋네요. 네. 뭐 입냄새도 없어진단 말이죠. 예. 네. 그러면 꼭두선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거든요. 네. 이 꼭두선이의 약효 부위는요, 뿌리하고 줄기하고 잎입니다. 뿌리, 줄기, 잎. 그러니까 다 쓴다는 소리죠. 아, 그렇군요. 다 쓰겠네요, 이제 보니까. 네. 예, 예. 꼭두선이의 그 생약명은 천초, 또 이 아까 자기가 설명해 줬잖아요, 여러 살의 동굴풀이고요. 이 꼭두선이 뿌리는요, 가을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립니다. 가을에 채취해서. 네, 지금 지금입니다. 말려야 되겠군요, 그러면. 예, 네. 예. 여기 뿌리를 보여드리면 좀 내 칙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요. 여기 네. 얘가 덩굴 식물이라서 네. 그것도 덤불에 산다고 해서 지금 같이 합쳐져 가지고 둘이 섞여버렸어요. 힘들어. 이건 네. 힘들고 힘들다. 그렇죠. 뿌리는 못 뿌리는 좀 네.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또 줄기하고 잎은요, 봄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쓰시면 돼요. 지금은 뿌리고요, 우리가 예전에 그 어린 잎 찍었을 때 그때 줄기하고 잎을 채취해 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꼭두선이는요, 차고 쓰고 독이 없습니다. 한 번 사용량은요, 뿌리나 줄기나 잎 모두 5에서 7g이고요. 해롭지는 않으나 치유되는 대로 중단하시는 것이 좋아요. 괜찮죠? 저는 얘가 지금 항암 작용하고 결석 제거만 한다고 해도, 여기 제가 왜 결석 제거를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저번에 들었을 거예요. 같이 있었는데 저기 대학병원 갔는데 수술이 안 된다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결석이 깼는데 그럴 때는 정말 이게 유익이나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머리에서 막 팍팍 돌고 있습니다. 네, 이 그 뿌리를 가을에 채취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 봄에도 뿌리를 채취하실 수 있고요. 이 보통 가을에 채취하는 것이 약성이 더 좋으니까 가을이라고 가르쳐 드린 거예요. 네. 써도 되군요. 예. 네, 이 뿌리에 먹는 방법은요, 말린 꼭두선이 뿌리를 6에서 9g을 다리거나 산재로 만들어서 복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뼈마디가 저리고 아프고 이런 분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어요. 또 이가 줄기는 봄에 채취하라고 했잖아요. 이가 줄기도 여름에서 가을에 채취해서 말려 쓰셔도 돼요. 햇빛에다 말려야 되죠? 네, 햇볕에 말려서 쓰셔도 돼요. 네. 그 봄에 어린 잎은 나물로 드셔도 되고. 나물 한번 먹고 싶네요. 나중에. 네, 이제 봄에 한번 해볼게요. 네. 이 꼭두선이 이가 줄기 먹는 방법은요, 네. 그 9에서 15g, 말린 것은 9에서 15g이고요. 신선한 것은 30에서 60g을 달여서 복용하시거나 그 술에 담가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얘는 그 뿌리를 술에 담근 게 아니라 이가 줄기를 뿌리를 술로 담그는 거예요. 이가 줄기를 술로요? 네네네. 그 효과가 엄청나게 많은 효과가 있었잖아요. 아까 암에 관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요, 예. 이 암이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잖아요. 자주 걸리기도 하고, 걸리면은 또 목숨이 위험하니까. 네. 그러죠. 이 꼭두선이가 항암 치료와 예방에 좋은
효과가 있는 약초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 이 암 이외에도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도 그 간단하게 그 항암 효과에 얘기해 드렸는데 네. 이 꼭두선이 뿌리 부분을 달여서 만든 물이요. 암세포 억제 효과가 상당히 높답니다. 아까 90% 정도. 예, 그거는 이제 앞서 자세히 그걸 설명드렸고 네. 어떤 암이냐면 식도암, 자궁암, 백혈병, 임파선암, 이암 등의 억제력이 굉장히 좋고요. 암이 발병하기 전부터 꾸준히 장기간 복용하신다면요. 더 효과가 좋고요. 양약처럼 그 약효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꾸준한 복용을 하시면 암의 예방에 좋습니다. 아, 예방되군요. 예. 예, 그리고 지혈작용에 좋고요. 꼭두선이가. 그 지혈 효과는 한 연구에서 그 토끼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입증이 되었답니다. 그 결과로 출혈 시간과 응고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탁월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혈액을 내려서 그 자궁 출혈이나 월경 가다 또 생기 후 계속되는 출혈하고요. 산후 출혈, 치질로 인한 출혈, 토열, 코피, 타박상 등 출혈량을 적게 하고요. 지혈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우리 피가 안 멈추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 큰 병이에요. 네네. 예. 이게 지혈 효과가 좋으니까 그럴 때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또 혈액순환 촉진 및 생리불순을 완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월경 가다로 인한 출혈, 이런 출혈에도 아까 좋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데 좋고요. 그 혈액이 응고돼서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요. 혈액순환을 도와주어서 월경을 통하게 하고 또 타박상에 의한 어혈도 풀어준답니다. 또 여성들 뿐만 아니라 육류 위주의 현대식 식습관으로 인해서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현대인들한테 그 혈액순환 촉진은 아주 중요한 약효잖아요. 그렇죠. 뭉치고 있으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예, 나이를 먹을수록 뼈와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잖아요. 골다공증도 있고 좋다는 말이시군요. 그렇죠. 네. 꼭두선이는 뼈를 튼튼하게 해서 자기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골다공증하고요. 네. 관절염에 효과적이랍니다. 아까 전에 그 퇴행성 누마스니까 그것도 좋다고. 그렇죠. 예. 물론 꼭두선이 등 약제를 통한 예방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이제 꾸준한 운동을 하면서 이 꼭두선이를 같이 먹어주면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러죠. 약물 처방과 운동은 항상 병행이 돼야 된다고 의사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시죠. 예. 잠깐만요. 또 가래 제거에 좋습니다. 봄이 되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황사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러면 기관지염에도 시달리고 이 기관지염으로 인해서 가래가 생기는데 꼭두선이가 이 가래를 삭히는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의 경우 야외 활동을 하면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걱정이 요즘 아주 많잖아요. 네. 그 해결책으로 생각해 볼 만한 효능이랍니다. 꼭두선이가. 네. 그러면 꼭두선이 먹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가르쳐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달여서 그냥 마시면 됩니다. 물과 함께 달여서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간단하네요, 그냥. 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센 걸요? 이 센 거는 아까 30에서 60이라고 했잖아요. 달이고 네. 말린 것은 그보다 또 줄었어요. 저 찾아보시면 있어요. 네. 그거 얘기해 드려요. 또 아니면 두 번째는 당금주를 해서 만들어 드시면 돼요. 보통 생뿌리를 당금주로 만들어서 100일 정도 숙성시킨 뒤에 마시면요. 이거는 신경통하고 관절염에 좋은 효과를 보십니다. 아니면 꼭두선이를 가글을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네. 네. 어려울 건 없는 것 같네요. 네, 굉장히 쉽죠. 그냥 생으로 해도 되고 말려서 해도 되고. 네. 네 번째로는요. 가다가 넘어져서 피가 났을 때 꼭두선이를 찧어서 붙이면 됩니다. 아, 얘는 네. 효능도 많지만 네. 쓰기도 편해서 좋네요. 간단합니다. 네. 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꼭두선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드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질에 따른 약초 사용은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알아본 후에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이요? 그러니까 그 약초의 그 성질에 따라서 네, 예. 네, 그러죠. 체질을 말씀이군요. 네, 그렇죠. 예. 참, 꼭두선이 예전에 찍을 때는 진짜 아주 작았는데 네네. 그래도 시간이 되니까 또 채취 기간이 또 오네요. 또 가을 되니까 이렇게 그렇죠. 꽃이 올라오고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게
그 열매가 이렇게 두 개로 해서 이렇게 이제 다 익으면 검게 두 개가 이렇게 딱 열려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렇게 열리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저기 칡 덩굴인데 지금 아주 이렇게 아주 살아 있답니다. 이게 얘도 약성이 대단하겠습니다. 칡도 대단하지만 얘도 참 대단할 것 같네요. 대부분 덩굴성 식물들이 좀 뭐랄까 생명력이 약성이 좋고,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생명력이 질겨야지. 네. 그러니까 잡초가 약이 된다는 말이 맞아요. 네. 예, 알면 잡초고, 예, 아니 알면 약초고 모르면 잡초입니다. 그러죠. 예. 아, 자, 오늘은 꺽두순이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항상 건강하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